안녕하세요. 미스터 진단 유창호 이건입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던데 네. 국내 증시는 여왕도 아주 드센 여왕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5월 첫 주 시작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더니 오늘까지도 휴일 지나고 왔는데도 네. 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게다가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계속해서 크고 거기에다가 연준에서는 예.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뭐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하는지. 예. 파이스텝. 네. 거기에다가 있어요. 금리 인상에다가 또 우리 증시까지 계속해서 전체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시장의 흐름은 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미스터 진단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부터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분들 인사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해주시는 유세벽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뭐 와. 통과 의뢰입니다. 시작할 때마다 질문 한 가지 간단히 좀 드리고 시작하는데 일문즉답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증시가 뭐 그렇습니다. 좀 오르나 싶으면 내려가고 오르나 싶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변동성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이어질런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다음 주 다이나믹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점진적으로 저점을 올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좀 예. 더 이제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가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자,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는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중요한 이벤트죠. 새로운 또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번 주에 굉장히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봤었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런 이제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될지 아니면 계속 영향을 받을지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향 받고 어떤 것들이 더 영향을 잘 받을지 한번 끝까지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또 정리해 네. 드리도록 하죠. 예. 자, 미스터 진단에 참여할 만한 자격 요건 같은 건 일절 없죠? 없습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야 될 전화 번호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서울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될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두 전문가 중에 한 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김영우 전문가 그리고 왼쪽에 유세벽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평소랑 다르게 준비한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예. 우리 제작진의 의견차가 좀 있었나 봐요. 왜 설명 안 하냐고 되게 조바심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저 들었는데 일부러 진행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벤트는요, 진단을 뭐 전화로 받든 아니면 네. 뭐 유튜브로 받든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분들께 공연 티켓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디스커버 로맨티시즘 5월 20일 7시 30분 좀 우아하게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코로나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서 이제 마음껏 볼수 깔끔하게 있어요. 문화생활 한번 하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까지 마련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의 많은 종목 진단 접수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잠깐만 좀 읽어볼까요? 네. 자, 오늘도 반응 좋습니다. 해령고님께서 휴림 로봇 바로 뭐 종목 진단도 올라오고 있고 바로. 베네치아님께서 김여구 전문가님 인사 주시면서 대원전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오셨습니다. 밤에도 오시네요. 자, 그리고 생각 안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예. 두샷 하나님 주식시장은 좀 우울하다. 그렇지만 두 앵커님은 항상 활기가 넘쳐서 기분 좋은 밤이다라고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브레이너드 짱님도 오 저분 잘생김. 누구죠? 절 말하는가 보군요. 지금 예. 냈다 다 잘생겨서 뭐 그런가요?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아주 화사합니다. 유세벽 전문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전에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얘기했더니 케미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겸손을 떠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렵게 또 전화가 연결됐는데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요. 예, 2,300원에 매수했고요. 예. 30%입니다. 2,300원에 30%요. 예. 이거 혹시 그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예, 한번 이익이 좀 났었는데, 네. 좀 가지 않을까 싶어갖고, 거기,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오르지를 못하네요. 네, 게다가 또 시장 상황도 여의치가 번이 않다 어렵네요. 보니까 좀 불안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신탁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언제나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그냥 추가로 지금 예. 더 사도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되는지,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두 분의 전문가 중에서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예, 새로 오신 그 유세벽 전문가님한테 진단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유세백 전문가님,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 종목의 뭐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시청자분님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 부동산 관련 종목들로 리츠 관련 종목으로 뜨거울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처음에 이제 서울시 2040 이제 서울도시 기본 계획안에 따라서 아파트가 이제 35층 층수 규제, 즉 8년 만에 폐지를 했고 이것이 용적률 상향은 아니지만 지역 심의를 거쳐서 층수를 유연하게 지정하면서 좀 이렇게 한강 조망 세대가 늘어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긍정적이냐? 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신호탄이 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건축에 난항을 겪었던 사업지들, 뭐 여의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수, 용산 중심, 뭐 압구정도 있겠죠. 이런 곳 부분들이 사업 가속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리츠 관련해서 무궁화 신탁도 있고 뭐 KB 토지 신탁도 있고 한국 토지 신탁 뭐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땐 한국 토지 신탁이 수주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네 부분에 걸쳐서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자산 신탁, 토지 신탁 뭐 이렇게 도시재정법 제정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재건축을 다수 수주했던 이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완공 실적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 올해 초부터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좀 내려앉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종가 부분 2,100원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0원 진입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주요 장기 이평선들이 2,4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현님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건설주의가 좀 안 좋다고 하던데 한국 토지신탁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문가님, 금리 인상과 네네. 결부시켜서 좀 악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토지 신탁이 그렇게 많이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과 그리고 이제 새 정부에서 250만 원 공급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신탁사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신탁사들 오히려 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답변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맥락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이거 영 또 답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요. 한 번 네. 더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달님. 예,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토지신탁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건설주들 영향이라든지 뭐 우려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려감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답변이 하나 날라왔네요. 어떤 겁니까?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예. 브레이너드 지금 일단 되지 않았나요, 부의장? 꽤 됐죠. 자, 부동산은 죽지 않아요. 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네. 부동산은 거의 뭐 불패. 네, 불패죠. 네. 네. 브레이너드 짱님의 의견입니다. 뭐 잠깐 읽어드렸고요. 자, 토비는 이 와중에 토비가 죽지 않는다고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꽃방울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하루네요. 꽃방울님 요즘 오늘 특히나 주식이 좀 많이 내려서 그래서 힘든 하루였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 시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의 기운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글로벌 증시부터 해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주워듣다 보면은 네. 약간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무게를 좀 잘 잡고 기준 잘 잡고 대응하면은 크게 안 흔들린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 오늘 시간에서도 이런 거 종목으로 네 종목으로 한번 환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두 번째도 전화라고 하는데요.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세트랙아이, 위성 관련된 종목이군요. 예, 47,835원에 15%인데요. 네네. 그게 산지가 오래돼요. 47,000원이면은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그게 작년에 샀어요. 작년 한 말쯤 사신 것 같은데요? 말 정도보다 조금 더 앞설걸요. 네, 네, 아무튼 간에 그때 샀는데, 네네. 그래갖고 사고 37,000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아이고, 그쵸. 연초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연초에. 원래 25%였는데, 네. 10%는 이번에 52,200원에 팔았어요. 다행입니다. 예. 좀 예, 덜어내셨고. 예, 덜어내고 이제 15%가 남았는데, 네. 이게 한 6만 원까지 갈라나. 6만 원까지. 목표 주가 6만 원도 보고 계시네요. 야, 6만 원이면 전고점 바로 미치네요. 굉장히 높으네요.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중순쯤이 한 6만 원대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5만 5천 원이나 6만 원 네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님한테 한번 좋은 노래를 생각이네요. 받아보려고요. 그래도 약간 이게 저희도 이게 진단을 많이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느끼는 네. 거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 부담이 또 되는 게 있는데 맞아요. 또 알아서 네. 딱 또 부담을 좀 덜어내신 것도 참 대단하시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 꼭 그 가격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세트레가이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김영우 전문가님이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네, 김용우 전무님 세트레가이 진단 부탁드립니다. 6만 원 보십니다. 네. 우선은 세트랙아이 일단 수익 중이신 분은, 점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 수익 보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특히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하는 섹터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트랙아이도 이제 재무적인 즉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세트랙아이가 어떤 기업인지는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바로 이제 위성 시스템, 위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위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이거는 좀 특이하게 이 기업이 직접 위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마케팅까지 해서 그 이제 수요자를 찾는 거죠. 네, 그 수요자를 직접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자를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연구개발비, 위성 한 기당 이제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탐사 조사비부터 이제 부품 그리고 거기 있는 기체 비용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떠안고 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자가 마지막에 이 위성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 매출이 깨질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이런 위성 사업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런 그 우주항공 섹터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결국에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지구의 그런 행성들에 가서 이제 뭐 탐사도 하고 거기서 거주도 할 텐데 그러한 성장성에 의해서 이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듣기만 해도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도 이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굴제 대기업들, 구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굴제 대기업들이 우주 사업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루어질 사업 하나 아직까지 멀었다. 이 현실성으로 따진다면 기간은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한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지금의 당장의 수급은 언제든지 또 빠질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작년부터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이라고 하면 한 10월달 정도, 10월달 이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쯤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달에 지금 누리호 발사가 있죠. 자,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이 앞전에 1차 발사 때의 그런 상황들을 봐야 돼요. 자, 1차 발사 때 상황들을 본다면 그 기대감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세트랙 아이드 포함해서 그런 항공 우주 섹터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발사가 되는 그날 당일 이제 시간으로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로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다. 그러한 뉘앙스가 나오자 전반적으로 다 시외 상한가를 가는 우주항공 섹터들이 시외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론적으로 실패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다 빠져서 좀 큰 손실을 본 그때 당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 섹터를 들어갈 때는 지금 6월에 일단 누리호 2차 발사 예정 사건 이벤트만 본다면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익부만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누리호가 완전히 성공을 해서 더 오프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천문학자가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천문학자가 아니고 그 확률을 정확하게 저는 따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2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 그 날 전에 그 기대감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저는 그 전에 이 세트리 가이드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만 원이라는 이제 목표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만 원대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여기에 물량을 아직도 모터런의 물량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다? 여기를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다. 소화 과정. 예.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지금 한 번도 올라타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말은 뭐다? 여기에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매물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 누리호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미 어차피 지금 평단가를 봤을 때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 47,835원이라는 그 진입가를 기준으로 손해는 보지 마셔라. 즉 이 주가가 진입가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미련 없이 이 주가를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좀 기다려보는 자리를 기다려보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가가 내려온다면 이 물량은 더 이상 들고 계시지 말라고 말씀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자, 우주항공이 전반적으로 이날 좀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과 K방산 그리고 우주항공은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섹터의 수급이 이날 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단기적으로 이 거래량이 이때 들어오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날의 종가를 깨지를 않습니다. 깨지를 않는다는 거는 아직 여기에 들어온 물량이 유효하다, 힘이 남아있다. 즉 이탈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무너뜨리면서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진다면 이 단기적인 세력은 나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요. 이러한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탈출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진입가에서 차분히 기다려 보시다가 지금 이익 중이다가 그 벌지 못한 수익에 대해서 조금 아쉽더라도 진입가가 내려오면 그 부분은 빼라.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에 대한 굉장히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도 있고 빅스텝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 이 우주항공 주들 결국에는 다 빚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내서 사업을 하는데 금리가 높아진다? 자,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그 이자 부담이 커진다면 이 기업들의 손익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시즌에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주항공 쪽으로도 한번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한번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저는 6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5만 5천 원, 5만 5천 원까지 좀 보시고 그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6만 원은 좀 그렇고 5만 5천 원 예.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5만 5천 원을 1차로 보고 예. 2차에 6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5만 2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네네. 혹시 요거는 6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님 의견을 아, 네. 한번 참고하려고요. 그 거래량 같은 거 HTS로 볼 줄 아세요? 예. 네, 아, 다행입니다. 아까 전에 그거 설명이 좋은 설명인데 이거 또 하실 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량이 네, 밑에 있는 거. 없이 있다가 요번에 조금 더 있은 네네. 건데 그 거래량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이 봉이 예. 움직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그게 주요 의미가 내용이니까요. 있는데 예. 이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떨어질 적에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걱정 안 그래서 해도 한번 예, 우리 시청자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너무 잘 보시네요. 예. 네. 벌써 1차, 2차 5만 9천 원 말씀해 놓으셨고 또 속으로 또 1차 목표가 또 이렇게 정해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예, 똑똑하신 우리 시청자님을 네. 위한 세트레가의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보시는 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려고 이렇게 진단 요청을 해주고 그렇죠.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종목 진단 접수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잠깐 풀어드리자면 유튜브 통해서 지금 태리님께서 네. 저한테 유준표다 하셨거든요. 아. 자, 그래서 혹시 지금 보니까 태린님의 브레이너드 나이가 좀 나옵니다. 네, 아니 네.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홍준표 지지자 아니신가 하면서 네, 특정
특정 정치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월급 풀어드리겠습니다. 타가지고 지금 머리 한번 볶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본데. 구준표 네. 파마라고 네. 왜 확대를 해주시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잘생겼죠? 예, 잘생겼어요. 자, 다시 돌려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칭찬해줘도 뭐라고 하네. 아, 진짜. 아, 부끄러워요. 네네. 자, 이번에 종목 진단은 유튜브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아, 이 지금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지 않으실까. 저도 궁금했었어요. 그쵸. 예. 야, 이거 유사백 전문가께 지금 진단이 들어왔는데요. 부담이 좀 약간은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꽃방어님의 질문이시거든요. 네. 이제 안전하게 삼성전자 매수 문의. 사도 되냐? 네, 너새병님께. 네, 너새병님. 유새병님을 너새병님이라고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힘듭니다. 꽃방어님이 사실 아까부터 진짜.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이 힘든 상황을 꽃방어님의 상황을 타게 해줄 만한 종목으로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유사병 전문가님, 삼성전자 매수 문의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라면 당연히 모를 종목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가요? 저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 가치, 펀더멘탈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던가 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조차 지금 힘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또 이와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써주니까 못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향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지금 환율이 1270원대입니다. 저는 1260원대 이상을 돌파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피크아웃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좀 이렇게 좀 하락할 기미가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뭐 환차익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팔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팔다가 4월 29일에 그리고 5월 3일에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크게 들어와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뜩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이제 갔다가 나오시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삼성전자의 돈 푸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삼성전자 정말 좋은 종목이고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10만 전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느리고 그리고 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180조 원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2019년, 20년도에 돈을 벌어들이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8년도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돈을 썼었던 뭐 다른 매크로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2018년도에는 돈을 쓰면서 잘 안 보이네요, 선이. 자, 잠시만요. 자, 선을 좀 굵게 하고 보면은, 자, 주가는 하락했었습니다. 18년도부터 19년도 초반까지는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20년도에는 돈을 잘 벌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10만 전자를 간다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작년 8월쯤에 이제 우리 증시가 3,300포인트 그 정도 라인을 만들어 주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죠. 주가도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지수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게 20% 가까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우호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돈 벌어들이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제 하반기부터 낸드 가격 상승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DDR5, 지금 인텔이라던가 아니면은 엔비디아, 뭐 이쪽에서도 AMD죠. 거기에서 이제 DDR5 관련 부품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산업 그리고 뭐 자율주행 지금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전자 관련해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만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섣부르다. 그래서 7만 원. 저는 7만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만 원 이 돌파 안착 해주는지 여부, 즉 61선을 돌파 안착해준 이후에 추격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7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우리 코스피 지수 2,700, 2,800 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올려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2,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 그래서 다른 이 매크로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거야,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라고 이런 관점으로는 매수 시점 유효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뭐 1, 2년 정도 볼 거라고 할 때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7만 원 올라탔었을 때 그때 매수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언제 또 살까 기다리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죠. 그쵸. 자, 그런데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랍니다.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뭐 조정의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시다가 7만 원 선을 좀 뚫어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는 확인이 됐겠구나 하고 좀 그때 좀 안심하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바닥이니까 네.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니까 이제 모아갈까? 약간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다른 분도 그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유튜브 한번 넘어가가지고 종목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KEC, 삼성전자의 바통을 받아서 이렇게 또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3,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비중은 이제 10%를 담고 계시고, 지금 10% 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 의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타이밍 좀 잡아주세요. 근데 네. 지금 가격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아하.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출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요. 다른 종목도 가고 싶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바심 나시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이 가격대가 연초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거기가 그때부터 또 다시 사자마자 밀리는 네. 그런 또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EC 관련해서는 우리 땅꼬마님이 김형우 전문가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형우 전문가님, KEC 빨리 나오고 싶으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KC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좀 테슬라 관련주로 지금 많이 묶여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제품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이 SIC라는 그런 전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랑 어떻게 엮여서 지금 왔냐, 지금 한번 보자면 이 전력 반도체의 그런 부품이 지금 터치스크린, 이 테슬라 차 내부에 들어가는 이 터치스크린의 부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올해부터 직접 매출에 납품을 한다. 이런 모멘텀에 지금 KC가 굉장히 좀 주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시면 뭐 작년 말부터 좀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5억, 그리고 매출로 보면은 2,675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 KC는 주가에 대해서 이 매출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약간은 조금 평가가 높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테슬라라는 그 기업, 이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선두주자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판세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내 기업 중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명신산업도 지금 보시면
초창기 이제 하스템픽 공법, 이 공법으로 좀 많이 주가를 펌핑을 받았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테슬라와 같이 가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이제 그 실적이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다. 근데 이제 KC는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또 추세가 괜찮아요. 추세가 괜찮고 최근에 또 이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급들, 그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테슬라의 그런 모멘텀을 받고 주가 상승세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지금 추매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라고 보시는데 저는 이제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매물대 지지,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 지지, 이 두 가지의 그런 구간입니다. 2,000원 구간, 그리고 2,7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부분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비중도 아니고, 작은 비중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매 타이밍을 잡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2,0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 급한 마음, 빨리 평단가를 내려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하면은 빨리 올라갈 거라는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그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의 그 투자 심리 부담감이 더욱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라면 주가가 여기까지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라면 2,000원이 이 KC에 어떻게 본다면 이 테슬라의 모멘텀을 감안을 했을 때 적정 주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나는 못 참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2,700원에 진입은 하시되 2,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인식을 하시고 저는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KC가 전날에 이 테슬라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굉장히 호조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판매가 전이가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이 뜰 때마다 이 KC의 그런 주가의 급등이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다면 저는 2,000원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도저히 나로서는 이 시장에서 좀 빨리 이거를 탈출하고 싶다 하면은 2,700원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2,700원에 잡아서 이거를 좀 가져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면 이때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중요하게 터진 거래량이 음봉과 함께 윗꼬리를 달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좀 세력이 유실이 됐다. 세력이 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이 물량이 힘이 약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러한 주가의 급등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이러한 주가는 그냥 관리가 안 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C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번 거대한 거래량이 좀 크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700원 혹은 2,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해보시면서 저는 2,000원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를 원하십니까? 자, 우선은 2,000원. 이거 쉽지 않죠. 뭐예요, 방금? 컨셉인가요? 네, 약간 이 광고 좀 해봤는데. 예. 자, 어쨌든 추가 매수를 진짜 추천하는 라인은 힘드시겠지만 2,000원이에요. 예. 지금 3,100원이니까 많이 내려가야 돼요. 많이 내려가죠. 근데 못 버티겠다. 그럼 2,700원에서 진입은 하되 결국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하시자. 네. 예, 이런 거가 있으니까 참 선택을 한번 두 개 중에서 하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KEC와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께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KEC 이 종목을 진단을 열심히 저희가 도와드리는 네. 동안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한 가지 사건이 좀 발생을 했군요. 감사드립니다. KEC 네. 치킨집이 아니네 하면서 KFC죠. 살려님께서 슈퍼챗 5,000원을 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00원? 예, 아유, 감사합니다. 동작이 좀 커졌어요. 예.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예. 이번 주에는 뭐라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예, 막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뭐 이런 성원에 저희가 더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더욱더 열심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와주시고 종목 진단 끝까지 2부까지 이어지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보죠. 예.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과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분 알아요. 자, 이 종목 유니퀘스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100원에 매수하셨고 예. 비중도 알아보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예. 조금 소지를 보고 계세요. 11,550원 종가가 확인이 되네요. 그러네요. 자, 조금 소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퀘스트 유새벽 전문가님 콕 집어주셨는데요.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니퀘스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반도체 솔루션 공급 업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첫 번째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진입 가격이 12,100원 이후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솔루션 기업으로 이렇게 좀 동종 기업인 이 메커스라던가 유니트론텍 뭐 이런 기업들과 같이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자율주행 그 차 섹터로 묶여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감이 없을까요? 저는 이 자율주행이 인수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 과제로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다른 점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서 묶여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집하는 그런 모습들, 의미 있는 거래량들은 아직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잠시 소외를 받고 있지만 뭐 모트렉스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텔레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대장이다. 뭐 5G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산업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40조 원 정도 규모에서 이제 M&A를 할 건데, 자율주행 관련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혹은 로봇 관련해서 라는 이런 점점점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지금 삼성에서 M&A 전문 그 기업인을 한 명 이렇게 영입을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니캐스트도 관심을 받아주는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아까 이렇게 문의 주셨던 분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 뭐 M&A 기대감도 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실적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기준에서 이제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죠. 그래서 한 50% 가까이 150%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3배 정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겠죠. 거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서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저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인데, 지금 현재 정배열인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떨어져 주면서 이제 5일선이 11선을 좀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바로 아래로 11,000원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지금 241선 장기 이평선이죠. 1년 동안에 이 심리가 맞부딪히는 자리에 있고, 그 밑으로 물론 이제 전저점인 8,000원까지도 열려 있지만, 저는 이 11,000원 라인을 이탈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0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이제 고민은 해보셔야겠죠. 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거는 9,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고 저는 다시금 이 11,000원 라인 지지받고 다시금 12,000원, 12,100원 진입가 부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가를 저는 높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좋게 잘 보시네요. 벌었고 네. 잘 벌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매수가 이상까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시죠. 그렇죠. 12,100원을 넘어서 14,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니퀘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더 갈게요. 네. 이번엔 외국분 같아요. 존슨님께서. 존슨님. 예, 근데 약간 그 성은 안시고요. 예. 아, 네. 안 존슨. 안 존슨님. 예. 반도체 또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뭐 다 같이 다들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뭔가를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뭔가 확인을 위해서 종류별로 지금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또 몇 종목군으로 급등이 막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반도체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유독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날입니다. SFA 반도체 비중은 30% 적지 않네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SFA 반도체가 오늘 2.1% 하락을 하게 되면서 6,400원을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6,500원이었으니까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게 지금 횡보는 하고 있지만 멀리 보면은 작년부터 고점 찍고 지금 10,000원에서 6,300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SFA 반도체 뭐 하는 회사인지, 돈은 진짜 잘 버는 회사인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 네, 반가운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진짜 쉬운 진단에, 말씀을 드렸던 한번 종목인데, 앞으로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정확히 이 6,500원이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금액인데, 그때 아마 진입을 하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SFA 반도체는, 결국에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이 지금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가격적인, 수요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거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딱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었을 때, 내 귀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지 아니면은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지 그런 것만 파악을 하셔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 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쯤은 파악이 되실 거예요. 특히 반도체는 이 산업의 전반적인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산업의 그런 호황기와 불황기를 같이 하는 섹터이다. 그래서 SFA 반도체에도 그때 함께 역사를 함께 할 것이다. 상방의 역사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반도체 업체죠. 후공정 반도체 업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은 또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SFA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좋게 보고 있던 그러한 재료로 본다면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국내에서 이 애플카의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SFA 반도체다. 바로 이제 후공정 개별칩에 대한 턴키를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방금 유니캐스트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투자를 이어간다고 했고 그때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이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으니 여기에 봤을 때 그런 점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밝은 와중에 실적도 굉장히 괜찮다.
자, 실적을 보시면 지금 이번 연도 뭐 추정치 컨센서스 상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는, 자,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SFA 반도체는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세는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 주가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어떻게 본다면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와중에 DDR5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신규 CIS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FA 반도체다. 그만큼 그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 기업이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의지를 많이 하는 업체라고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SFA 반도체는 자율주행과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일어날 때 저는 이 SFA 반도체의 주가의 상승세를 다시 이끌 수가 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SFA 반도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승 추세 선에 따라서 지금 6,5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이 6,500원에서 6,000원 라인, 이 6,500원에서 6,000원 라인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SFA 반도체 시가총액 1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기업의 그 적정 주가가 6,000원에서 6,500원 밴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단 밴드인 6,000원 밴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6,000원 라인에서 한번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안존스님께서 6,500원에 지금 30%를 들고 계세요. 결코 작은 비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제가 고려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 그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비중이고, 지금 목표가를 본다면 저는 8,000원까지, 일단 8,000원까지 1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자율주행 모멘텀과, 자, 이 자율주행, 더 중요한 거는 이 밑바탕에, 이 베이스에는 반도체 업황, 이 반도체 업황에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제 하반기에 뭐 낸드라든지 DDR5에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찾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베이스가 만약에 이 매크로 환경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합쳐서 이 애플카의 주가 펌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까지 합친다면 저는 목표가를 8,000원까지 일단 1차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따로 제가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결국에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FA 반도체 1차 목표가 8,000원, 그리고 6,000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 2부, 지금 토비가 전화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바로 주시면 저희랑 함께 대화하시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